여보세요? 다시마야, 너 소개팅 할래? 누구랑? 가스오붓이라고 엄청 단단하고 강한 녀석이야. 오늘 중매를 하나 주선했는데 아주 천생연분입니다. 신랑은 가스오붓이 단단하고 강하기로 손에 꼽히는 녀석이죠. 신부는 자연히 키운 감칠맛 부자 다시마예요. 둘 다 충분히 맛있어서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이 둘이 하나로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케미가 터집니다. 다시마 혼자일 때보다 감칠맛이 7배, 8배까지 치솟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가스오붓이와 다시마는 모든 일식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의 주 재료로 쓰입니다. 다시는 우리말로 하면 육수인데요. 졸여서 우려낸 국물이라는 뜻의 니다시지루가 줄어서 다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육수라고 하면 고기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좀 다릅니다. 여기엔 고기를 멀리했던 나라라는 속사정이 있어요. 일본은 불교의 영향으로 아주 오랫동안 육식을 꺼렸습니다. 675년 텐무천황 때 소, 말, 개, 원숭이, 닭의 살생과 육식을 금하는 명이 내려졌고 이후 불교와 정결관념이 더해지면서 육식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일본인의 밥상은 자연스럽게 쌀과 해산물, 채소 중심이 됐고 이 재료를 살리는 식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서양이나 대륙의 나라들이 소나 돼지뼈를 오래 고아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묵직한 맛을 뽑는 육수 문화를 키우는 동안 일본은 해산물과 채소에서 감칠맛을 뽑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제약이 훗날 해산물과 채소에서 감칠맛을 극단적으로 끌어내는 다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낸 황금조합이 바로 가스오부시와 다시마였던 거죠. 그럼 이 다시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가스오부시의 원형은 이미 8세기 문헌에서 확인됩니다. 나라시대 율령에는 가다랑어를 말리거나 삶아 말린 가공품, 그리고 그 국물을 졸인 가스오 노이롤이라는 농축조미료가 지방의 특산물 세금으로 등장하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맑은 다시 뽑는 법이 요리서에 실용적으로 정리되는 건 에도 시대입니다. 당시 일본의 실용요리서 요리모노 가타리에 다시 뽑는 법이 기록됐고 다시마와 가스오부시를 함께 쓰는 아와세 다시 그리고 니방 다시까지 문헌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이 무렵이죠. 두 감칠맛을 합치면 국물 맛이 훨씬 강해진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하필 이 둘을 최고의 궁합으로 여겼을까요? 옛날부터 일본에선 이 둘을 결혼식 길조식품으로 봤습니다. 가스오부시는 손질하면 등 쪽과 배 쪽 살이 암수 한 쌍처럼 딱 물리는데 그 모습이 금술 좋은 부부 같다고 해서 두 사람이 평생 사이좋게 맞물려 살라는 뜻을 담은 선물이었죠. 다시마는 옛 이름이 히로메인데 신랑 신부를 사람들 앞에 정식으로 선보이는 자리 오히로메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을 널리 알린다는 경사스러운 음식으로 여겨졌고 이 둘을 끈으로 곱게 묶어 한 쌍으로 선물했던 거죠. 한 번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예물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일식에서 다시는 뗄래야 뗄 수 없기에 오늘 다시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와 여러 종류의 다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스시한입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일본에서 어렵게 모셔온 혼카레부시를 갈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오부시 어쩌다 이렇게 돌덩이가 됐을까요? 가다랑어는 천연 감칠맛 성분 이노신산이 풍부한 생선이지만 살이 부드럽고 잘 상해서 냉장 기술이 없던 에도 시절엔 단단해질 때까지 말려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74년 기슈이나미, 지금의 아카야마의 어민 키쿠야 진타로가 연기로 훈연 건조하는 훈건법을 고안했다고 전해지고 이후 그의 아들 때에서 곰팡이를 입혀 숙성시키는 방식까지 발전시켰다고 하죠. 표면의 거친 부분을 깎아낸 걸 하다카부시라고 하는데 진짜 명품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푸른 곰팡이를 입혀 햇볕에 말리고 솔로 털어낸 뒤 다시 입히는 카비집게 과정을 거치며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요. 이걸 2번 이상 반복하면 카레부시, 4번 이상 반복하면 최고 등급인 혼카레부시가 됩니다. 수분이 15% 아래로 떨어져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완벽한 보존식품. 이 단단함과 보존성 덕분에 전국시대 무사들은 가스오부시를 전투식량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오부시 발음이 이기는 남자 무사라는 뜻의 승남무사의 발음과도 같다 보니 무운이 오래 이어지라는 길조물로 사랑받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단단한데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옛날에 망치가 없을 때 이걸로 못을 박았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단단한 녀석을 갈 때 전용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전용 도구가 바로 가스오부시 캐즈리키라는 대패입니다. 위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는 서랍이 달려서 깎인 살이 그 안에 겹겹이 쌓입니다. 혼카레부시를 대패 위에 밀착시켜 손에 힘을 주고 쓱쓱 밀어줍니다. 들리시나요 이 소리? 나무를 깎는 것 같은데 막상 떨어지는 건 종이보다 얇고 빛이 비치는 살결입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게 종이잔처럼 얇게 변하는 순간이죠. 이 얇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얇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노신산이 국물로 순식간에 우러나거든요. 가다랑어는 말리고 숙성하는 동안 수분이 빠지면서 감칠맛이 응축되는데, 그래서 건조 가쓰오부시는 생 가다랑어보다 이노신산이 훨씬 진한 감칠맛 덩어리가 됩니다. 게다가 가쓰오부시는 깎는 순간부터 향이 날아가서 일본엔 손님 얼굴이 보일 때 깎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딱 쓸 만큼만 그 자리에서 바로 깎는 게 에도마의 스시야의 정석이죠. 오늘은 국물 낼 만큼만 갈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를 단장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마, 여기 오기까지 보통 사연이 아니에요. 다시마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90% 이상이 홋카이도산입니다. 그런데 일본 다시 문화의 심장이 정작 저 아래 교토, 오사카라는 거죠. 최고급 다시마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만 나는데, 정작 그 다시마를 가장 애타게 찾는 요리사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간사이에 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모순을 메운 게 에도 시대의 배, 키타마의 분해예요. 북으로 가는 배라는 뜻인데 단순한 운송선이 아니라 떠다니는 상점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출발할 땐 쌀, 소금, 술, 옷가지를 싣고 북상하며 기항지마다 팔고, 홋카이도에 도착하면 빈 배에 다시마와 청어를 가득 채워 다시 남아있죠. 1672년에 동해연안을 따라 오사카로 직접 들어오는 서해 항로가 열리면서 홋카이도 다시마가 오사카로 대량으로 싸게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길을 콘브로드라고 불러요. 재밌는 건 배를 타고 오는 그 긴 항해 동안 다시마가 알맞게 숙성된다는 겁니다. 오사카의 습한 기후 덕에 창고에서 한 번 더 묵으면서 감칠맛이 더 올라갔고, 이 숙성 다시마가 오사카의 맛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홋카이도에서 더 가까운 지역은 관동인데 정작 좋은 다시마는 관서 지역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다시마 대부분이 관서를 거쳐 전국으로 풀렸는데 질 좋은 다시마는 오사카에서 거의 다 팔려버리고 에도엔 남은 것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관서는 다시마 중심, 관동은 가쓰오부시 중심으로 다시 문화가 갈리게 됩니다. 여기엔 물도 한몫했다고 해요. 관서, 특히 교토의 물은 미네랄이 적은 연수였는데 미네랄이 적을수록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깔끔하게 우러나거든요. 반대로 관동은 미네랄이 많은 경수였는데 경수는 다시마 다시가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집 물은요? 다행히 한국 수돗물은 교토처럼 연수에 가깝습니다. 다시 뽑기엔 딱 좋은 물이에요. 다만 수돗물엔 소독용 염소가 살짝 들어있어서 소독약 냄새 때문에 정수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하죠. 냄새냐 맛이냐. 저는 정수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은 경수 지역이 많아서 다시마 다시 뽑기엔 좀 불리하다고 해요. 다시마는 산지에 따라 마콤부, 리시리 콤부, 히다카 콤부 등으로 나뉘고 길이, 폭, 두께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보통 1등급부터 5등급 정도로 나뉘는데 포장에 등급 표기가 있는지 보는 게 가장 빠른 품질 판별법이에요. 등급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빛에 비춰봅니다. 은은한 갈색빛이 돌면서 뒷면이 불투명하게 비치면 색도 두께도 좋은 고품질 다시마, 반대로 너무 까맣고 뒷면이 훤히 비칠 만큼 투명하면 좋은 다시마가 아닙니다. 다시마는 물에 박박 씻지 않습니다. 마른 행주나 젖은 행주로 표면을 가볍게 닦아 모래나 이물질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다시마 표면에 하얀 가루, 이거 보이시죠? 이건 더러운 거 아닙니다. 곰팡이도 아니에요. 건조 과정에서 배어나온 마니톨이라는 성분인데 은은한 단맛을 내는 천연 성분입니다. 여기에 다시마 표면에 감칠맛 성분까지 함께 있어서 흐르는 물에 박박 씻으면 다시의 맛을 그대로 버리는 셈이에요. 그러니 물로 헹구지 말고 살살 닦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다시마, 조용해 보여도 인류의 입맛을 바꾼 주인공입니다. 1908년 화학자 이케다 키쿠나의 교수는 아내가 끓여준 다시마 국물을 마시다 멈칫합니다. 단맛도 짠맛도 신맛도 쓴맛도 아닌데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마를 끓이고 또 끓여 정체를 추적합니다. 다시마 12kg을 졸여 겨우 30g의 결정을 얻어냈는데 그게 바로 글루탐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5번째 맛에 이름을 붙입니다. 맛있다는 뜻의 우마이에서 따온 우마미. 지금은 전 세계가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그 5번째 기본 맛이 이렇게 태어났죠. 참고로 이 우마미 저희 채널 멤버십 이름이기도 하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붙여 가루로 만든 게 없어서는 안 될 마법의 재료 MSG입니다. 다시마 한 조각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전 세계 주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손질이 끝난 다시마를 10g을 잘라 정수물 1리터에 담급니다. 이렇게 다시마로만 국물을 내는 걸 콤부다시라고 하는데요. 먼저 10시간 이상 냉침해 둡니다. 이렇게만 해도 감칠맛을 주는 다시가 만들어져요.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약불로 천천히 10분 정도만 더 우려주려고 해요. 거품이 있다면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꼭 약불로 하셔야 해요. 팔팔 끓이면 점액질과 잔맛이 같이 나와서 원하는 맛의 다시를 못 뽑아냅니다. 여담으로 팁 하나 드리면 너구리라면 끓여 먹을 때도 먼저 찬물에 다시마 우리다가 끓기 시작하는 타이밍 되면 다시마 건져내고 라면이 완성되면 건져냈던 다시마를 잘게 채 썰어서 같이 드시면 더 맛있다는 것은 안 비밀. 그럼 이제 국물을 면포에 한번 걸러주면 콤부다시 완성입니다. 이렇게 다시마만 우려낸 콤부다시는 글루탐산을 중심으로 한 가장 순수하고 담백한 감칠맛을 냅니다. 그래서 두부 요리나 맑은 국, 채소조림처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하는 요리에 많이 사용이 되죠. 채소를 자작하게 졸일 때도 사용되고 샤리 만들 때 물 대신 콤부다시를 넣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일본 요리의 기초가 되는 국물 이찌방 다시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불에 올려 처음으로 가장 신선하게 우려낸 맑은 육수라고 해서 첫 번째 다시, 1번 다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게 일본 다시인 줄 알았어요. 일본의 다시, 뭐 그런 뜻인가 생각했죠.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경험한 사람 댓글 다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콤부 다시도 이찌방 다시예요. 콤부 이찌방 다시.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찌방 다시라고 하면 가쓰오부시와 다시마 조합으로 만든 것을 이찌방 다시라고 말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이 강력하다는 말이죠.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다시마 10g을 넣고 약불에서 끓기 직전까지 천천히 데웁니다. 이찌방 다시는 신선하고 맑은 맛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팔팔 끓이면 안 돼요. 다시마 가장자리에 작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온도가 약 80도 정도 됩니다. 이때 다시마를 바로 건져내요. 그리고 가쓰오부시 20g을 넣고 바로 불을 끕니다. 가쓰오부시를 넣고는 끓이지 않아요. 불을 끈 채로 2에서 3분 가쓰오부시가 국물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둡니다. 바로 이 순간이 소개팅하던 두 사람이 드디어 한 냄비에서 만나는 결혼식장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과학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혀에는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생김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파리지옥을 닮았어요. 입을 벌리고 있다가 안에 뭔가 들어오면 확 닫히는 구조죠. 먼저 다시마의 글루탐산이 이 수용체 안으로 쏙 들어가면 맛있다는 신호가 켜집니다. 그 다음 가쓰오부시의 이노신산이 가장자리에 딱 달라붙어 빗장을 걸듯 꽉 잠가버려요. 덕분에 글루탐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맛있다는 신호가 꺼지지 않은 채 훨씬 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노신산도 분명한 감칠맛 성분이지만 진짜 힘은 글루탐산을 만났을 때 나옵니다. 글루탐산이 피워놓은 불씨를 옆에서 활활 부채질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있을 땐 평범하다가 함께 만나는 순간 감칠맛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기는 남자 가쓰오부시와 아이 낳는 여인 다시마. 옛사람들은 그저 길한 한 쌍이라고 믿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만나면 케미가 터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천생연분이었던 거죠. 가쓰오부시가 가라앉으면 이제 채반에 면포를 거쳐 걸러줍니다. 이때 가쓰오부시를 꾹 짜면 안 돼요. 짜는 순간 잔맛과 쓴맛까지 같이 우러나 국물을 망칩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맑은 국물만 받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처음 뽑아낸 첫 번째 국물이 바로 일본 요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찌방 다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찌방 다시를 뽑고 남은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는 버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다시, 니방 다시가 태어나거든요. 이찌방이 1번, 첫 번째였으니 니방은 2번, 두 번째 다시인 거죠. 니방 다시는 이찌방 다시를 만들고 남은 재료를 다시 우려낸 국물이에요. 향은 이찌방보다 덜하지만 끓이고 짜내면서 감칠맛이 더 진하고 묵직하게 살아나는 게 특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방금 쓴 다시마와 가쓰오부시에 물 1리터를 붓고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올라오는 거품과 불순물은 틈틈이 걷어내요. 10분이 지나면 가쓰오부시 20g을 추가로 넣어 향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식힌 뒤 면포에 걸러내면 니방 다시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가쓰오부시를 꾹 짜내도 괜찮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려내는 거죠. 이찌방 다시는 스이모노 같은 맑은 국물 요리나 차은무시처럼 다시가 주인공인 요리에 쓰인다면 니방 다시는 향은 약해도 감칠맛이 든든해서 미소시루나 조림 같은 일상 요리의 듬직한 바탕이 됩니다. 신혼의 화려함이 이찌방 다시라면 오래 함께한 부부의 편안함이 니방 다시인 셈이죠. 다음으로 조금 색다른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쓰오부시 말고도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으로 부시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 잡부시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로 다시를 내볼게요. 잡부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바부시는 가쓰오부시처럼 향이 화려하진 않지만 대신 국물에서 우러나는 감칠맛이 굉장히 강하고 묵직해요. 그래서 단독보다는 진한 간이 필요한 소바, 우동 국물에 가쓰오부시와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향의 가쓰오부시가 메인 보컬이라면 사바부시는 묵직하게 깔아주는 베이스 같은 존재죠. 아, 그리고 이거 사실 그냥 집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도 최고입니다. 국물 내기 전에 자꾸 손이 가서 큰일이에요. 사바부시도 앞에 이찌방 다시 만든 과정과 동일합니다. 가쓰오부시가 사바부시로 바뀐 것 뿐이죠. 먼저 물 1리터에 다시마 10g을 넣고 끓기 직전까지 데운 뒤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그 다음 사바부시 20g을 넣고 약불에서 5에서 8분 정도 우려줘요. 사바부시는 가쓰오부시보다 좀 더 굵기가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려줍니다. 불을 끄고 잠깐 가라앉힌 뒤 면포에 걸으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치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멸치도 가쓰오부시처럼 이노신산이 가득한 감칠맛 재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멸치 육수는 어엿한 주인공입니다. 특히 우동으로 유명한 카가와현 사누키 우동은 이 멸치 육수를 기본으로 삼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여기 이렇게 4가지의 다시가 유리컵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은 색만 보고 어떤 다시인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맞춰보세요. 정답은 오른쪽부터 가쓰오부시와 다시마로 만든 이찌방 다시, 그 다음이 니방 다시, 그 다음이 사바부시로 만든 다시, 마지막 맑은 것이 콤부 다시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다시 카페가 유행이라고 해요. 커피 대신 감칠맛 폭발하는 다시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연을 벗삼아 분위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연과 다시의 조합 나쁘지 않네요. 가쓰오부시와 다시마로 만든 이찌방 다시를 마셔볼게요. 사실 전 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입에 닿기도 전에 가쓰오부시의 훈연향이 코끝으로 확 치고 그 다음 다시마의 감칠맛이 아주 맑게 깔립니다. 진한데 무겁지 않고 맑은데 비어있지 않아요. 재료를 덮는 국물이 아니라 재료를 띄어 올리는 국물. 괜히 일본 요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게 아닌가 봅니다. 두 번째는 니방 다시. 첫 향은 확실히 한 톤 차분해졌어요. 대신 맛에 몸통이 생겼습니다. 이찌방 다시가 맑고 선명한 첫인상이라면 니방 다시는 조금 더 생활감 있는 감칠맛이에요. 끓이고 다시 짜내면서 생긴 바디감이 있어서 미소나 간장, 조림 양념을 만나도 쉽게 밀리지 않을 맛입니다. 세 번째는 사바부시 다시. 오, 이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쓰오부시가 향으로 인사한다면 사바부시는 맛으로 밀고 들어와요. 고등어 특유의 진한 감칠맛에 약간의 생선 뉘앙스가 있어서 맑은 국으로 마시면 존재감이 꽤 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간장과 미림이 들어가는 소바 국물에선 바로 이 묵직함이 국물의 허리를 잡아주죠. 낮게 깔리는데 빠지면 허전한 베이스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콤부 다시. 맛이 조용합니다. 앞에 셋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면 이건 한 박자 늦게 혀 위에서 번져요. 찬물에서 천천히 우린 덕분에 잔맛 하나 없이 맑고 다시마의 글루탐산 중심 감칠맛이 아주 얇고 길게 남습니다. 끝에는 만리톨에서 오는 은은한 단맛과 바다의 미네랄감이 살짝 남아요. 가장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정직한 다시입니다. 오늘 일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다시편을 다뤄봤는데 재밌으셨나요? 같은 다시라는 이름이지만 이렇게 다른 맛과 다른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그 자체로 주인공이 되겠다고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밑에서 조용히 다른 재료들을 빛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다시처럼 저희도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든든한 뿌리 삼아 다음 영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멤버십 우마미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더 깊고 퀄리티 높은 스시 한 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